타운하우스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 유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타운하우스. 제 나름대로 타운하우스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알려드려도 나쁘지 않겠다. 타운하우스를 알아보기 전에 제주도 타운하우스 미분양이 많죠. 이 외곽 지역으로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좀 인기 있는 지역은 잘 나가는데 서쪽, 동쪽 끝으로는 좀 미분양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끔 경매에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한 4억에서 5억 그 정도 사이 하고,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대부분 이제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한두 번은 유찰이 되곤 합니다. 보통 두 번째에 많이 낙찰이 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유찰이 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죠. 그분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 금액이면 비싸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 번 정도 유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타운하우스 들어갔다가 후회하고 타운하우스 살지 말라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운하우스를 한번 살펴보면 집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의 편리성, 그리고 비용의 전략, 그런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그런 도면으로 집을 짓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외장재, 타운하우스를 보면 설계가 똑같기 때문에 외장재도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설계라도 외장재를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집의 느낌은 좀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같은 외장재를 택하고 있죠. 획일화된 외장재를 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외장 자재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10채를 지으면 9채 값에 10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을 9공기를 시켰는데 한 공기 더 만드는 거는 한 숟가락씩 덜으면 한 공기가 더 나오듯이 집도 똑같은 거죠. 9채의 비용으로 한 채를 더 만들 수 있는, 이게 극대화를 위해서 똑같은 외장재와 똑같은 도면을 선택하지 않나. 그 다음이 좀 무리한 설계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부동산 일도 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를 보러 다니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도 뭔가 생뚱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타운하우스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밑에 화장실이 있든지, 계단 밑에 세탁실이 있든지, 아니면 세탁기 뒤에 보일러가 있든지. 왜 그런 무리한 설계가 됐나 보면은 작은 면적에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성격에 맞춰서 넓은 거실, 확장된 뷰를 위해서 희생되는 공간은 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살다 보면 타운하우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대부분의 타운하우스들을 가보면 넓은 거실, 큰 통유리, 그런 게 공통점이고 작은 화장실, 불편한 다용도실, 이런 게 좀 공통적이지 않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물의 배치, 옆집과 경계가 좀 너무 바짝 붙어 있는, 뒷집과도 마찬가지고, 왜 옆일지 대지와 가까이 붙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단지를 개발할 때 최대한 많은 가구 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들을 이제 건축법상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거죠. 경계선과 외벽이 1m면 담장을 하게 되면 1m가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좁아 보이는 거죠. 아니면 옆집에 뭐를 건네줄 때 집게로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타운하우스는 집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대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집과 옆집의 대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 작은 방이 옆집 작은 방이랑 이제 마주 보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열고 떡을 주거나 과자를 줄 때 집게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전원주택을 살려는 이유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나요? 이런 공동주택보다. 타운하우스는 되게 정체성이 애매한 그런 주택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편하죠. 사인만 하면 바로 집이 하나 생기는. 이 집을 짓는다는 거는 지금 저 현장을 보거나 이렇게 제 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건축주분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집의 시작부터, 이 시작은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설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정을 실수할 때도 있고, 결정을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를 잘 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하고 나서 좀 이제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처럼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 집을 한 채 한 채 지을 때마다 현장이 틀리고 집 모양이 틀려서 굉장히
항상 새로운 느낌인데 이걸 처음 짓는 건축주의 마음은 더 새롭겠죠.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타운하우스는 없다. 그냥 가서 사인만 하고 등기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물론 수도전기도 기반시설이지만 도로 같은 경우도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로 폭도 대주고 그런 부지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잘못 사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면서 이 토지 잘못 샀네라는 후회를 좀 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장점은 이 여러 가지 집 짓는데 귀찮은 프로세스를 타운하우스 업체에서 다 일사천리로 해주기 때문에 돈 주고 집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타운하우스를 잘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집을 보러 갔을 때 집 구석구석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AS 했던 부분은 꼭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AS 흔적이 많이 있다면 아무래도 공사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됐겠죠. 내부에 뭐 멋있다, 와 이거 괜찮다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집을 꼼꼼히 뭐 천장 코너, 구석 코너 뜯었다 다시 붙인 자국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시 등급이랑 단열재 등급을 좀 확인을 하셔서 좋은 자재를 사용을 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시는 대부분 겉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써요. 좋은 등급보다는 브랜드를 많이 쓰죠. 단열재도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성적서, 납품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됐는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화려한 디자인, 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너무 좀 디자인이 복잡하고 하면 아무래도 하자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중에 AS 하는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유행을 타요. 이 집이라는 게 유행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게 이제 유행을 잘 안 타잖아요. 그런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외장재를 변경할 때 공사가 훨씬 용이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운하우스를 살려고 하면 이 집의 공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된 상태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이 집의 착공일과 준공일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준공인데 그 기간이 길면은 공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타운하우스가 보통 10채에서 20채 사이가 보통 기본적인 사이즈 같아요. 그 정도 공사면 2년 안쪽이면 끝내야 되는 겁니다. 타운하우스를 공사할 때 저희처럼 이게 개인 오다가 아니기 때문에 한 채 짓고 다음 집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10채를 한다. 그럼 서너 채를 동시에 올렸다가 그 서너 채가 끝나면 또 서너 채를 동시에 올리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0채를 한다 하면은 10채를 동시에 골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마감을 동시에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10채, 20채가 돼도 2년 안쪽에는 공사가 끝나야지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날이 많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부족하게 사용했을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텀이 있으면 뭔가 시공됐던 전 공정에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의 구조가 이렇게 평범한 구조인가 그런 것도 너무 좀 막 화려하게 앞에 통유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이 단지에서 도심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시거나 좀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도심지와 멀게 되면 나홀로 농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심지와 가까울수록 이제 편의시설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등기부등본에 개별 등기인지 지분 등기인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타운하우스도 개별 등기가 있고 지분 등기가 있는데 지분 등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단지 안에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타운하우스 단지에 10집이 있다 하면은 우리 집 땅을 10집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집 땅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남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개별 등기 같은 경우는 온전한 제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뭘 하건 건축법상의 위반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고 팔 때 고스란히 아파트에 들어가서 고스란히 팔고 나가듯이 지분 등기는 그렇게 돼 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타운하우스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나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